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들에게서 발견된 감염균이 초강력 항생제에도 듣지 않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내성균이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시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출된 감염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앞서 숨진 신생아 4명 가운데 3명에게서 시트로박터 푸른디라는 감염균이 발견됐다는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꾸린 외부 조사팀이 이 균에 대한 정밀 진단을 벌였는데요. 시트로박터 푸른디 중에서도 내성이 아주 강한 슈퍼박테리아급 세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페핌이라는 초강력 항생제도 잘 듣지 않는 내성균인 건데요. 한국에서 이 정도 내성을 가진 균이 발견되는 경우는 1년에 4에서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페핌은 20년 넘는 동안 사용돼 왔는데 웬만해선 내성균이 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굉장히 드문 경우인 겁니다. 조사팀은 이 같은 결과가 감염 경로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는데 오히려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조사팀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도 들어봤는데요. 이 슈퍼박테리아급 균이 이대 목동병원에서 나오던 균과는 다른 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이대 목동병원 외부 조사팀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흔하지 않은 균이기 때문에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료 분석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대 목동병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수사팀 13명을 투입해서 신생아 중환자실과 전산실, 의료진의 연구실까지 모두 10곳에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현장에서 인큐베이터나 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점검했는데 눈으로 보기에는 큰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균 감염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생아실에 의료기기 다수를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또 전자 의무 기록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입력과 수정 과정까지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신생아 유가족과 병원 측이 처음으로 만나 면담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회의 중간중간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고 갔는데요. 유족들은 병원에 신생아 사망 당시의 조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이 단 몇 줄에 불과한 요약 자료만 제공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